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새벽부터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시작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아침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는 오히려 이 올라가는 흐름을 쫓아가다가 시장의 이슈들을 조금씩 놓치고는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당장의 가격 변동에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고 주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에게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이슈들 챙겨봐야겠죠. 오늘 방송 통해서 그런 이슈들 모두 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파란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12% 하락하면서 39,11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0.71% 하락했습니다. 17,732포인트 선에서 S&P 500 지수는 0.41% 하락한 5,46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우선 시장이 기다렸던 개인 소비 지출, 이 PC 가격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5월 근원 PC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 모든 수치가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CPI와 PPI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드러냈다 보니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만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제지표 발표 덕분에 뉴욕 증시가 장 시작할 때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국 증시를 직접적으로 뒤흔들었던 이슈는 직전일에 치러졌던 TV 미국 대선 토론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토론 와중에 말을 더듬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감 있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주식 쪽으로 투심이 몰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전통 에너지 업체들과 또 은행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대로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대마초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국채금리도 장기물 중심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1.53% 상승한 모습입니다. 4.4%대까지 올라갔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0.13% 하락하면서 105.73 기록하고 있고요. 골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기는 합니다. 현재는 0.12% 하락한 2,334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크립토 시장은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이슈들 체크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내용입니다. 솔라나, 현물 ETF의 세 번째 주자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죠.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두고도 최종 승인이 임박했네, 출시가 7월 초로 예상되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던 와중에 갑자기 솔라나에 대한 현물 ETF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솔라나를 비롯해서 솔라나 관련 코인들까지도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미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 조금은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솔라나는 ETF 소식으로 웃었지만 우리 이더리움은 ETF 소식으로 다시 한번 주춤하게 된 건데요. 증권신고서 S1 제출 소식에 7월 초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지만요. 다시 한번 SEC가 발행사들에게 이 S1을 피드백과 함께 돌려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도 2부에서 솔라나와 조금 연관 지어가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만나보시죠. 암호화폐 사기꾼의 현상금만 70억이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 행각이 여러 적발되어 왔었죠.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범죄 행위를 벌인 사기꾼 중에서도 가히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현상금 70억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배 사진들이 공개는 됐지만 현재는 성형수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정도의 현상금이 벌린 범죄자는 누구인지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립토 헤드라인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코인 현재 10위 계속해서 지켜내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오히려 상위의 10위권 안에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위와 조금 격차가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겠죠. 다시 9위로 올라갈 날이 머지 않았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모양새 연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골드는 그래도 굳건하게 1위를 지켜내고 있지만 2위부터 6위까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 시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전 9시 기준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새벽부터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0.06% 하락하면서 62,000달러를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83%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비슷한 흐름 보입니다. 현재 0.06% 상승한 3,43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해서는 1.78%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힘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0.47%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 대비해서는 무려 4.4%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번 방송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매수 적합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듯하다라고 했었던 코인이 솔라나를 비롯해서 니어 프로토콜이었는데요. 이 니어 프로토콜도 전일 대비해서 7.54%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아발란체가 현재 5.9%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체인링크까지도 5% 훌쩍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이 시작함과 동시에 그래도 조금은 훈풍이 불어오려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7월의 첫째 주 월요일 오늘의 코인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슈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참 오늘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태까지 계속해서 조금 침체되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 투자자들이 시장을 대하는 전략이 더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등락의 폭이 크지 않으면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주요 코인을 두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부류가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이 중에서도 단기 시세가 분출될 만한 코인을 노리면서 정말 짧은 기간을 두고 접근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쪽이든 시장의 이슈를 파악하지 않은 채로 접근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될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꼭 투기성이 아닌 투자로 접근을 하셔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어줄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솔라나가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의 세 번째 주자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솔라나의 현물 ETF를
바네크가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내용을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도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거대 자산 운용사죠. 바네크가 작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바네크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는 곳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또 이더리움의 현물 ETF 발행을 신청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네크가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증권 신고서, 이제는 뭐 이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S1 등록 양식을 제출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솔라나에 대해서 현물 ETF 등록을 신청한 최초의 케이스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바네크의 입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이 솔라나도 증권이 아닌 상품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경쟁자로 꼽히는 솔라나가 기술력을 봤을 때라도 이 ETF 또한 매력적일 것이다라는 게 바네크의 입장인 건데요. 이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헤드인 매튜 시겔이 솔라나 ETF 신청 배경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경쟁자인 솔라나는 결제면 결제, 거래면 거래, 여기에 게임, 소셜 네트워킹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오픈소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확장성, 저렴한 수수료, 빠른 속도, 강력한 보안, 또 활발한 커뮤니티의 성장 이런 장점들이 솔라나 ETF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라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견해를 펼쳐 보였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당연히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직까지도 출시가 안 된 상황이죠. 앞선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더리움 ETF를 놓고도 계속해서 최종 승인이 되네 안 되네, 출시가 7월 초네, 이제는 중순으로 미뤄졌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알트코인의 ETF를 조금 살피는 건 다소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또 여기에 SEC가 솔라나를 증권으로 간주했었다는 이 사실까지도 조금은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해 SEC가 이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중개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솔라나를 증권으로 명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두 선물 ETF 거래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SEC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과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일관적으로 좀 승인을 했던 겁니다. 이더리움 역시나 이 비트코인처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물이 거래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물 ETF 심사 요청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솔라나가 바로 지금 당장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선물로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선물과 현물 가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입증을 하려면 최소 몇 년은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솔라나의 현물 ETF가 빠르게 승인을 받는 걸 기대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언급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조금 기대감을 가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당장 솔라나 ETF 승인이 이루어지는 게 어렵다라는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의견을 모으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오는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솔라나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조금 뒤집힐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들어서는 새 미국 정부에서 변화가 바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 건데요. 이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또 X에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솔라나에 선물 ETF가 없어서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는 동의한다라고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또 친가상자산 성향인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만약에 지금 게리 겐슬러 다음으로 SEC의 새로운 위원장이 된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가상자산에 조금 부정적인 인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들과 이 SEC의 충돌이 꽤나 있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인물이 SEC의 위원장으로 바뀐다면 이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새 미국 정부에 따라서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또 SEC 위원장 자리에 변화가 생긴다면 또 이 부분으로 인해 바뀌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올해 말에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솔라나의 현물 ETF 신청을 두고 신청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주요 알트코인이 이제는 투자 자산으로서 대중적인 인식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인 건데요. 가상자산 전문 투자사인 폼프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솔라나의 현물 ETF 신청은 알트코인이 월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기관이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 현물 ETF라는 건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확실히 시장에는 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해당 코인의 가격을 상승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솔라나와 또 솔라나 관련 코인들은 이번 소식에 가격이 오름세를 드러냈습니다. 솔라나도 해당 소식이 나오기 전 대비해서는 1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현재 그래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시피 중간에 갑자기 치솟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때 솔라나의 현물 ETF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크도 10.93%가 올랐고 도그이프에 또 5.42%, 그리고 또 북오브빔도 19.88%나 오름세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내용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우선 당장에는 증권성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출시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단 시세 측면에서 기대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솔라나의 현물 ETF라는 개념 자체가 거론이 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이 재료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은 마무리할 텐데요. 두 번째 내용도 이와 조금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더리움의 현물 ETF 출시가 미뤄졌다라는 겁니다. 최근 계속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시장에 쏟아졌던 내용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출시가 임박했다, 7월 초면은 이제 나온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SEC가 이더리움 ETF 발행자들에게 그때 제출했었던 S1 이 신고서를 다시 반환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출했던 S1 신고서가 바로 승인이 됐다면 오는 4일부터 거래가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던 건데 사실 이제 이 관측대로의 시나리오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더블록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 반환이 그래도 가벼운 의견과 함께 적용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발행사들은 일단 해당 의견을 반영해서 오는 7월 8일까지 다시 수정 신청서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출을 한다고 해도 또 반환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거겠죠.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빠르게 ETF 출시를 기대를 했었던 이 마음이 조금은 실망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주식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에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또 9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물 ETF 최종 승인과 또 출시 소식이 이더리움 가격의 촉매제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현재 이런 상승 동력을 다시금 잃은 이더리움은 가격이 조금은 하락한 채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까지는 흘러내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지난 금요일 밤부터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출시 임박 소식에 대해서 가격이 꽤나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는 사실 솔라나와는 다르게 출시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승인을 받고 또 언제 출시가 되느냐 이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쭉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반면 이더리움은 확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더리움 보유자분들 여태까지 잘 버텨오셨으니까 이제는 진짜 시기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꼭 눈으로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 ETF와 관련해서 솔라나부터 이더리움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이후로 또 이더리움을 거쳐서 솔라나에까지 현물 ETF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도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장이 지금보다 더 안정성을 찾고 또 활기까지 찾을 수 있도록 현물 ETF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암호화폐 사기꾼에 걸린 현상금만 무려 70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무려 7년 동안 쫓고 있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른바 암호화폐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불가리아 국적의 루자 이그나토바인데요. 이그나토바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 원코인의 창업자라고 합니다. 동업자인 칼 세바스찬 구리누드와 함께 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 35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속이고요. 이로 인해서 약 40억 달러, 한화로는 5조 5,400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액수만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기로 벌어들인 돈으로 영국 런던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거주를 하면서 700만 달러가 넘는 요트를 소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꼬리가 잡혀서 2017년 10월에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바로 도주를 해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하고요. 이미 동업자인 그린우드는 2018년에 태국에서 체포가 됐고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이그나토바에 걸린 현상금 최대 500만 달러, 한화로 69억 2,500만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지난 2022년에 이그나토바를 처음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렸을 당시만 해도요. 현상금은 1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배나 많게 현상금이 뛰어오른 상황이죠. FBI가 쫓고 있는 이 여성 범죄자들 중에서도 현상금으로 따진다면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사기 행각을 대대적으로 펼친 범죄자에게 엄청난 현상금이 걸리기까지 했다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자, 내일은 또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을 하는 날이죠. 내일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